네, 2014년 네. 5월 2일 오후 4시에 네. 저희들이 녹취를 하고 네. 확신을 갖고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우리 절개 작업이에요. 네, 그 잠시 후에 저희들이 틀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저게 뭡니까? 편석입니까? 네, 편석입니다. 그 대매운 저 돌과 흙은 무엇인가요? 왜 편석을 이용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빈 공간을 대매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석들이 안 들어가면 예. 견고하게 이 굴 자체가 대매치질 않아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이제 세면 작업을 할 때 세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도 넣고 네. 자갈도 넣는 것처럼 예. 이 편석이 들어가야만이 이 대묘기 자는 자체가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아, 안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젖이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거나 무너지죠. 이렇게 뚝이 무너지듯이 네, 그렇습니다.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움푹 패인다든지 네, 그렇죠. 다든지. 네, 네. 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들이 되매우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합니다. 네. 저것을 하여튼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 사명을 갖고서 네.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편석이 저기서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산화실리콘이나 이 접착제 네. 이런 성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 아 이게 인공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북한 이 땅굴 발각되면 그 지역 흙이나 돌로 메웁니까? 예, 그러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재질로 메워야 예. 전문가가 아니면 그 공간을 네. 찾기가 힘들어요. 아하.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술 전략이고 네. 또한 요것이 이제 그 우리가 산화실리콘, 네. 예, 접착 성분, 요것도 이제 여기서 분석했을 때 이게 공사장에서 돌과 돌 사이에 접착 성분으로 쓰여진다고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규산소다. 요겁니다. 이게 자, 잠깐만요. 네. 저기에 지금 그 김 목사님이 들고 네, 있는 네, 저 부분이 저 성분입니다. 저게 지금 이 성분입니다. 이 성분입니까? 네네네. 네네. 저 산화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서 네, 네, 이거 네, 저겁니다. 그럼 네. 이것은 저기서 지금 떠가지고 온 예, 겁니까? 오늘 제가 작업장 가서 떠가지고 온 거예요. 방송을 일부러 위해서. 시사 탱크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네. 자유 지키기 위해서 떠온 거예요. 뭐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네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네. 미끌미끌 할 것이고, 예. 잠깐만요. 네, 손으로 한번 만지면 이 모래석하고 이렇게 예, 예, 미끌미끌 하고요. 또 이 점질이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거 마치 무슨 네네, 그렇습니다. 풀로 이렇게 접착체처럼 네네. 세멘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네. 이 손가락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접착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붙는데요. 네네. 달라붙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마치 그 건물 이렇게 지을 때 시멘트처럼 네네. 건물 틈 사이를 메꾸고 또 위아래를 이렇게 덮고 메꾸는 데 있어서 네네. 이 접착제 역할로 이걸 외장 접착제 역할로 이걸 쓴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결과에 보면은 시멘트 급결체나 접착제로 쓰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성분 규산소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규산소다란. 이건 이게 정말 검사 결과예요, 이게. 이건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이 흙은요, 이 마치 우리가 진흙도 많이 만져보고 그랬는데요, 마치 강한 풀이 이렇게 안에 섞여가지고 흙이 사람 이 엄지와 검지도 이렇게 쉽게 띄지 못하도록 이렇게 달라붙게 이렇게 만드는 접착성이 아주 강합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땅굴에서 자기네들이 팠던 그 땅굴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대메우면서 그 메우던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돌 같은 걸 그리죠. 이렇게 돌과 돌 밑에 사이. 쌓으면서 네네, 그걸 그렇습니다. 전부 이렇게 접착제로 시멘트 이렇게 집어넣듯이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바려는 그 성분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한 증거가 거기서 네. 이제 이 땅굴은 지하수와의 전쟁인데요. 네.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 저기 이제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이번에 이제 검사 결과에 예. 동일한 성분으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산화실리콘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네, 이게. 물이죠. 네. 그럼 이제 지하수가 흘러오니까 여기다 이게 녹아서 물이 용해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용해된 물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 물도 밑에 지금 한번 보세요, 밑에. 일부러 거기서 떠가지고 온 거죠. 겁니까? 예, 그 밑에가 바로 그 성분이에요. 그 밑에 네. 새까만 거. 지하수는 아주 맑은 물이어야 네. 되는데 네. 이런 혼탁한 물은 저것들이 용해가 되니까 네. 네. 거기에서는 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물의 성분과 지금 여기 산화실리콘 성분이 동일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네, 네. 또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을 한 겁니까? 여기 우리 연구소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
연구에서. 그러면 이게 소위 지금 이 규소소다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분이 가장 많답니다. 이게 금속용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게 가장 많은데 이것이 이제 화학 성분에 의해서 네. 접착 성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아, 네, 이게. 네. 네. 자, 금속용어 규소소다. 네. 이 가스형법에 의해서 있어서 주물사 점결체로 쓰이는 재료로서 Na2SiO2 뭐 화학물질이네요. 네, 화학물질이죠. 아무튼요. 예, 그렇죠. 봐가지고 예, 여기 흙을 이제 흙과 결과. 돌을 이렇게 네, 네. 접착시키는 외장 접착제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네, 네. 이건 뭡니까? 그 이제 수질 검사 결과죠. 앞에 보십시오. 앞에. 네. 네. 이번에 거기서 나온 이제 검사 결과죠. 수질 분석 결과가 예.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나온 네, 그러죠. 데이터군요. 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네네. 이것을 왜 북한이 했다? 네네. 북한이 판 것이다. 네네. 이런 어떤 그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공개될 저희들이 2014년 5월 2일 날 네. 그 땅굴 징후 작업에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때 절개 작업하기 전에 네. 반드시 녹취가 돼야 돼요. 네. 그 녹취에 보면 그 북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네. 탈북자 단체에 의뢰해 보니까 평안남도의 사투리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땅굴이 발견이 되면 대묘기를 할 때에 네. 이제 그 북한의 그 영상을 보면 작업 현장에 노래도 불러주고 또 사내 방송도 하는데 네. 이거는 전형적인 사내 방송의 톤의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얘들이 땅굴 현장에 땅굴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역대적 대묘기 하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그 목소리를 우리가 위해서 네. 녹취를 하고 확신을 갖고 5월 19일부터 우리가 절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성이 있는 데가 시기구문입니다. 식량공기 또한 식료분만국과 인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국제란 대국제가 폐기돼야 세상에서 나타나는 국제를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공부하고 어려워야 저희들은 교육을 받으면 사회계획과 공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들이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단지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는
오늘도 지하 22m 아래 땅굴 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방부에서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시료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그러한 성분의 어떤 그런 효용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날입니다. 여기에는 미리 우리 본부장님이 내려와 계십니다. 현재 국방부의 탐직과장님께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게 저희가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자연 얘네들이 지하수 몰아놓고 지하수에 했는데 어느 정도 약간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보세요. 여기 지금 물이 흐르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약하냐면은 이렇게 약해요. 이게 특유의 그 마사 저기가 아니잖아요. 저 들썩들썩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점토 성분이 여기 지금 회색빛이 나죠, 물이. 맑은 물, 아까 우에서 보실 때 맑은 물 나다가. 이런 점토 성분이 수용성이나 물에 씻겨 내려오니까 얘가 그만큼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CO2를 치기 위해서 여기 편석을 이렇게 쌓고요. 이 편석이 저 안에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이게 360도 돌았어요. 결국 요 앞에 있는 하얀 이게 내벽이었는 하고 그 좌우측에 있는 이게 편적들이 내가 그 외곽을 형성했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덮어 있던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밑으로 여기를 파고 들어가니까 물이 썰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 작업자들을 부상도 많이 입었는데 이게 자연적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군대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생밀이 저 우에요. 저 물젖은 물이에요. 거구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 폭포가 서울 들어갔죠. 저 우에. 예? 저 우에 파고 들어갔죠. 네. 거기도 그만큼의 힘으로도 20%를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마사가.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점토 마사가 배수가 잘 되거든요.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차수막, 자기 본 갱도의 차수막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거고요. 이 마사, 저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180도 돌아있어요. 자리가 협소한데 제가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지금 이 물이 뿌여서 안 보이는데,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갖고 위로 올라온 거예요. 360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파냐? 이거 뭐 세게 판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뭉개지니까, 네? 이렇게 뭉개지니까, 그래서 긁어낸 거예요, 이건. 그러면은 위에 이 걸 편석을 한번 편석을 해가 막고 거기다 물 그렇게 돌아오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안에 편석이 있고, 점토를 요거는 점토를 방수막이에요. 방수를 했고 이렇게 채웠다는데 예. 그럼 밑에는 이게 또 뭡니까? 밑에 이것도 편석이에요. 밑에는 왜 막죠? 여기 이게 한 번에 편석 틀을 공구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구리 칠 때 두께가 1m 이상 넘어가면은 한 번 치고 묻은 다음에 또 칩니다. 예. 그 하중을 높게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리예요. 편석을 치고 또 쌓고 또 편석을 치고 또 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메가레 이것도 독이잖아요. 이게 저기 점수도 있다고. 이게 물이 쉽게 내려가니까 메가지가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번 힘을 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자연석이 아니고 한번 힘을 받은 돌. 그러니까 이게 잘게 부서지죠. 아무리 이 밑에서 눌러주고 있는 그 압이 얼마인데 이게 쉽게 부서집니까? 이게 자연석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쪽 부분에서 여기 점토 부분을 채집해서 한산소림하고 네, 여기 있어요. 거기는 딱딱하고 거기는 공기에 누출되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점토들이에요. 예, 한번 키워보세요. 예. 끼워서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챙겨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목사적도 가져가시고요. 저 보이는 거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서 다 띄워놓으니까 그거는 뭐 조각이 제대로 안 되죠. 정부에서 제대로 된 거 가져가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점포 같은 거는 마르기 때문에 오셨을 때 띄워가지고 직접 드리려고 지금 네, 잘하셨어요. 하고 여기 이걸 집으니까 잠깐만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거 가지고 올라가셔도 되고 제가 갖고 올라가서 제가 오늘 가져가겠습니다. 네, 한상부님하고 과장님하고 하나씩 드릴 겁니다. 올라가시죠. 네, 네, 한번 더 주세요. 네, 다 아프겠어요. 네. 아니, 보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 위에서 지금 저 큰 덩어리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서 큰 덩어리 있죠? 네. 저게 이제 씻겨가지고 바닥에 보일 것만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크게. 그러면 이 밑에 작업하다가 그냥 맞으면 뭐 저도 뭐 그렇지만 전부 다 여기 작업자 때 부상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나오는 이게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뭉쳐있기만 하지. 그리고 이쪽이 마사 지역인데 화강암 지역, 변성암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때문에 화강암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마사 지역입니다. 네. 그거 내내릴게요. 잠깐만 옆으로 들을. 잠깐만요. 이게. 밑에서의 증거 채취를 위한 촬영을 마치고 올라갑니다.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상당히 논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남침용 땅굴 주장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오랫동안 땅굴 찾는 활동을 해온 김진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 찾는 활동 아주 오래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겁니까? 2002년에 제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경기도 하성 매송면 천천리 예. 저희 목회 현장에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예. 지하수 일명 땅굴 사건이 터져서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진실을 보고 13년 동안 예. 지금 남침용 땅굴의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에서 네네, 처음 그렇습니다. 시작하셨군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경기도 양주에 있는 광사동에서 남침용 땅굴을 발견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죠? 어제 기자회견 예.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걸 발견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작년 12월 달에 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소리, 예. 땅굴 제보에서 가장 그 공통적인 부분이 폭음소리입니다. 땅 밑에서 네. 폭음소리. 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그 지역에 이제 탐문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네. 3월달, 4월달, 5월달.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 그 절개 작업은 네. 정확하게 5월 19일입니다. 예. 5월 19일부터 6개월 동안 이 절개 작업을 해서 네. 저희들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지하 22m까지. 네. 이걸 어저께 이제 대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의 영상 취재팀도 보내서 직접 한번 봤는데, 네네. 근데 지금 김 대표님이 이끌고 계시는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줄여서 남굴사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 남굴사가 이 땅굴이 북한에서 뚫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북한에서 굴착한 것이다. 예. 그게 첫 번째. 예. 2000년도에 후전선에서 한 13km 지점에 네. 경기도 연천 백항면 9mm 예. 그 이제 연천 땅굴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은폐를 했지만 그 땅굴이 정확한 라운딩 구멍이 네. 그 지금 지하수 발파 뭐 임진 강변이 가까워서 그게 물을 빼면 예. 대기업이 동참한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군 TF를 통해서 물을 빼면 최소한 300m 내지 500m의 땅굴 라운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9차례나 또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탄원할 때에 예. 그 물 좀 빼고 땅굴 좀 확인하다. 네. 지금까지 물을 묵살을 빼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다. 지금 그렇죠. 그런 지하수에 심도 36m에 차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네. 탐사를 해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연천 동두천을 거쳐서 이제 이 강사동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제외는 지역 주민들의 네. 폭음소리에 대한 제보였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육군본부가 그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구리에 네. 상당한 징후 포착했다. 우리 장비 한 20몇 대 동원해서 작업하고 있다. 그 라인하고 지금 강사동 현장 라인하고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우리 지역하고 양주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주 강사동 현장하고 작년에 국방부가 예. 경기도 구리에서 절개 작업에 실패한 지역하고 이 강사동하고 땅굴 라인 같은 지역이고 네. 그 연천 땅굴하고 이 지역 라인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요, 목사님. 네네.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은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정부는 이제 김대중 정부와 성격이 다른데요. 근데 네네. 우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지금 입장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이 왜 그럴까요?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예. 땅굴과 관련된 인적 쇄신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 라인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라인이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깝지만 네.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예. 우리 한민구 이런 국방장관이나 이분들은 제가 지금 땅굴사 13년 동안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년 동안 네. 땅굴을 은폐했던 장본인들이 예.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어버리는 걸 군에서 지금 이전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의 예. 수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실명을 얘기하실 수는 네, 실명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 네.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제가 예.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이 27일 날 아니 근데 그걸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뭐 어떤 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아니라 제가 네. 이제 땅굴 사기 13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예. 그 남굴사 대표 말이지 우리 국방부가 장거리 땅굴 소위 말 DMZ 5km 이상 장거리 예. 땅굴을 이야기하는데 그 땅굴을 없는데 그 남굴사 대표는 자꾸 장거리 땅굴이 있다고 네네네. 지금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글을 쓴다. 예. 그래서 그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뉴욕의 한국 예. 특파원이 그 진실을 감동을 받고 2012년 7월 2일 날
뉴욕 그 타임즈에 일면에 대해서 특필을 했습니다. 저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민구 장관님이 그래요. 27일 날 네.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땅굴 없다. 그 장관님이 강사동에 네. 지하 22m에 한번 내려와서 북쪽에 4, 5m 뻥 뚫려 있습니다. 네. 남쪽에 1.5m 뚫려 있어요. 네. 이 현실을 보고 땅굴이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 수장으로서의 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네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네네. 장거리 땅굴을 뚫게 될 경우에는 네네. 엄청난 토사가 나온다. 이렇게 네네. 뭐 서울 근처까지 오려면 무려 70만 톤의 폐석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이 폐석을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우리 한미의 정보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자산이 있어서 그걸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낭굴 없다는 사태표로서 거죠. 그런 논리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장에서 나왔던 발파석이에요. 발파석. 이 발파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니들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느냐. 이번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분석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네. 그리고 한국 나노기술원. 네. 이 돈 주고 우리가 분석 결과 예. 했는데 발파석에 대한 하역 성분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땅굴 속에서 이 물 보십시오. 이게 예. 접착 성분이 지금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접착 성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굴을 대매우기 할 때에 예. 얘들은 반드시 접착 성분, 세면과 같은 이런 접착 성분을 반드시 써야만이 그게 접착 성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간을 대매우기 하거든요. 네네. 땅굴이 발견됐는데 뭐 우리 북한이 예. 그거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갑니까? 정교하게 역대책, 대매우기를 해서 도망을 가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네네. 땅굴을 판 주체, 지금 접착 성분도 물에서 발견되고 화약 성분도 돌에서 발견됐다. 네네.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자, 단정할 수 있는 소형은 일단은 지하 22m 내려가면 네. 그 북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이 보여진 영상에 보이는 이곳에서 예. 우리가 북한의 작업 소리, 뭐 소트 치는 소리, 전기 유도, 결정적인 것은 여자 목소리까지 여자 목소리요? 예, 예. 네. 북한 제가 이제 탈북자 단체에게 의뢰해 보니까 네. 전형적인 평안남도의 사투리다. 이 음성까지 저희들이 녹취를 해서 우리가 이미 뭐 5개월 전에 네. 5월 제가 5일 날인가 인터넷에 공개를 했으니까 한 7개월 가까이 제가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그 김진철 목사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의 개남 방송을 녹음해서 올렸다. 그런 이야기를 저기에 들렸을 때에 과연 민간인 신부가 그 군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대남 방송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걸 틀었다. 그런데 그렇게 예. 연비아가 예. 국방부 쪽에서 그런 연비아가 저희의 귀에 들리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뭐 북한 여성의 목소리를 녹음하는데 꼭 비무장지대까지 들어갈 필요 없죠. 없죠. 북한 왜냐면 TV도 저희들 이 있으니까요. 땅굴 지하에서 네. 여기서 시추 작업, 30m 시추 작업에서 녹음을 했는데 네.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방에 관계되는 분들이 현장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안 오고 우리 장관님도 이 현장에 지하 22m에 내려가지도 않고 네. 땅굴 없다. 예. 거기에 뻥 뚫린 땅굴, 이걸 땅굴 찾아와라. 북쪽 4m 내지 5m, 남쪽 1.5m 열렸는데 그걸 보고 국방의 수장이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땅굴 아니다. 그런데요. 축군이 없죠. 그런데 군도 지금 네네. 정밀한 기기를 가지고 상당히 네네.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탐지를 하고 그 네네. 결과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목사님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탐지를 하세요? 자, 지금 이제 작년 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네. 그 국방부의 탐지 기술과 장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 대부분이 1974년 네.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땅굴을 찾겠다고 최초로 민간군 TF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장비들이 상당수고 가장 최근에 바뀌어진 것이 90년대의 장비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방의 땅굴 찾는 예산이 5억이 안 돼요. 5억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자꾸 민원들이 제가 하면 최첨단 장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국방에 관련된 땅굴 장비나 네. 기술 인력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네. 더 이상 국방부는 민원인들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해서 최첨단 장비에 대한 이 거짓말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장비가 최첨단이 아니라고 하면 네네. 목사님을 비롯한 남굴사 회원들은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 자, 그걸 우리는 이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그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네. 이제 우리가 민간인들이 가장 공감 반응을 가장 많이 찾는 네. 것이 이게 일명 다오징입니다. 아. 다오징. 아, 이게 수맥 찾는 수맥 찾는 그런 거예요. 원리죠. 예. 그런데 이 다오징에서 가장 그 우수한 기능이 공감 반응이에요. 예. 밑에 공간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이걸 따라올 기술적 장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작동하는 원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뭐 작동하는 원리가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뭐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예. 복합적인 부분인데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아니고 저는 이제 낭굴사 대표로서 자석 같은 건가요, 그게? 어떤 뭐 이게 자석이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파 상황 어떤 그런 뭐 과학적인 부분으로 이 이야기해서는 좀 예. 뭐 설명하기 예.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하나의 공감 반응을 찾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자, 시축. 예. 그 지하수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75mm, 예. 3인치라고 그러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땅굴 징후 주변에 예. 우리가 30m 이상, 이번에도 한 50개공을 저희들이 주변에 팠습니다. 예. 파서 거기 일일이 저희들이 수중도 공기를 넣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부족하면 공간을 더 크게 하려고 하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티포. 그럼 굉장히 큰 거네요. 예, 크죠. 예. 예,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중 노공기를 넣어가지고 결정적인 것은 그 안에 작업 소리나 네. 또한 사람이 머무는 소리나 예.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반드시 녹취가 되면 네네. 이제 그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 이게 한 1,000여만 원, 어렵네요. 예. 예, 그게 이제 1,000여만 원 이상의 예. 이제 고가 장비인데, 예. 이제 그걸 이제 전문 박사팀들에게 우리가 의뢰를 하죠. 예. 이게 이제 그 자료입니다, 이게. 네네. 예, 이게. 예. 이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그 하는 팀이 네. 서울대 출신의 우리 그 윤종열 박사팀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거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석 의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면 독일의 ESP5층이라고 예. 예. 독일 장비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 또 우리가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네. 거기서 확신이 오면 이게 땅굴이다. 예. 그때부터 국방부가 1990년 제4땅굴 찾는 이후부터는 절개 작업이 없어요. 국방부는. 예. 우리는 절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 보면 저희들이 340평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30m 이상을 팔려 그러면 15톤 덤퍼 트럭으로 예. 흙이 한 2,500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 60년대의 우물 공법으로 예. 우리가 녹강 예. 이게 하나가 이제 4톤이 되는데 5개를 묻었습니다. 예. 20톤이죠. 거기 우리 사람이 그 포크레인 인치를 타고 전기 브레이크를 가지고 예. 우리가 그 22m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요즘 다시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땅굴 네네. 문제가 네네. 한성주 전 예비역 소장, 네네. 공군소장 출신이신데 네,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저는 낭굴사고 거기는 예. 땅굴안보 연합이라고 뭐 예.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예. 뭐 전체적인 개념은 땅굴 아니는 것은 같지만 예. 저희 단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성주 장군님의 독자적으로 예. 땅굴 국민안보 연합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지금 진실을 외치고 있죠. 근데 이분의 주장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네네. 네네. 밑에까지 들어와 있다 네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이분 주장에 대해서 에이 그건 아니겠지 이런 분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청와대에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예, 저희 이제 낭굴사의 실질적인 역사가 네.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30년 동안 탐사와 추적한 결과 최소한 네. 6개 전으로 들어가 있다. 청와대 밑에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예. 그 베트남 그 대통령궁에 예. 땅굴 들어갔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월맹에 판 땅굴에. 예, 예. 자, 그리고 한성주 장군님이 84개가 청와대 주변에 있다는 그 논리는 이제 다오징 탐사에서 나오는 그런 공감 반응을 네.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다오징 탐사하면서 그 관할 구청에 강적들을 띄워야 돼요. 강적들을 띄우면 거기에
하수관, 뭐 상수도관, 네. 뭐 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잡히는데 저는 한성규 장군의 84개라는 그 자체는 예비역 소장 출신으로서 예. 지금 청와대 안에 땅굴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 국민들에게 안보가 무너진 땅굴 안보가 무너진 것에 대한 하나의 충격요법으로 네. 확실히 들어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 6개라고 지금 주장하고 예, 저희들은 이제 낭굴사에서 30년 동안 탐사 결과는 6개고 네. 이제 우리 한성주 장군님은 이 다오징 탐사가 주로 예.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공감 반응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물리 탐사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하수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면 우리 낭굴사는 최소한 6개지만 예. 한 장군님은 다오징에서 한 84개란 그 자체는 국민들에게 청와대 확실히 땅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믿어야 되고 네. 땅굴의 진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진다는 그런 충격요법이 그 속에 84개라는 의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봐요. 근데 목사님 네, 보세요. 네. 저 북한이 서울 시내까지 땅굴을 뚫으면 서울시라고 하는 이 거대 도시에는 지하철도 있고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고 가스, 전기 온갖 시설들이 지하에 있는데 네, 네. 이게 서울 시내 밑에다 북한이 땅굴을 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해외 첩보팀장 네. 김영한 씨는 러시아 정보 계통이에요. 이분이 이제 북한 땅굴이 김포반도에서 예. 남쪽으로 250km면 대전 근방이죠. 그 발언을 했다가 이분이 면직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 이분의 사람들이 논리 중에 있었군요.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땅굴에 원심도는 100m도 들어와 있다. 100m, 네. 100m 깊이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김태산이라고 하는 북한의 외교관 출신은 이 땅굴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관리를 해요. 네. 거기에서 확인한 결과는 지하철 주변에 땅굴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지하철 내력벽하고 한 2m 정도 공간을 두고 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제 신호를 공격하라 네. 하면 지하철 내력벽에 한 포인트를 뻥 하고 그쪽으로 병력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100m 심도 깊이에서 얘들이 땅굴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때는 45도 각도로 올라와요. 자, 그거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예. 자, 이것이 뭐냐면 2009년에 예. 스웨덴의 버틸 린턴의 기자가 예. 북한이 미얀마에 땅굴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미얀마 군사교본에 북한이 굴착을 시작할 때도 45도 각도고 올라올 때도 45도 각도로 올라온다는 이 엄청난 땅굴 이 특정 뉴스를 내보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심도 100m에서 올라와서 이제 지하철이나 대형 주차장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북한이 45도 각도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우리 양주 땅굴 어저께 기자회견 한 것도 지하 22m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면 45도 각도입니다. 예. 그 주변에 출구형을 만들다가 예. 출구형 땅굴을 굴착하다가 저희 낭불사 탐사에 걸려버린 거예요.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근데 네, 군에서는 공식적 부인하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군의 공식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네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천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얘기들을 좀 더 다뤄보기 위해서 남친 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이신 김진철 목사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오늘은 또요. 싱크홀 전문가이신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연결해서 전문가의 반론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땅굴의 존재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굴 민원, 땅굴 제보 때문에 정상 업무를 못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실까? 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낭굴사 대표를 예. 고소하겠다는 그 언론 보도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부분이 예. 그 공군 예비역 소장 예. 한성주 장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예. 땅굴을 찾고 또 절개 작업을 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땅굴 탐사 단체가 낭굴사입니다. 그 낭굴사 대표를 그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단지 우리 그 한성주 장군은 우리 낭굴사의 진실을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우징 탐사 이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상당한 개수가 우리 낭불사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 시간에 와서 우리 낭불사는 이 다우징 하나 갖고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최소한 5단계 내지 7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1단계가 그거라고 하시죠. 1단계는 이제 주민 제보, 네. 2단계가 이제 다우징, 네. 3단계는 이제 소위 이제 지하수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3인치,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250mm 티퍼, 예. 그리고 이제 전기 비저항 토모크리프 공사, 네. 탐사,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ESP 5000. 우리가 이 7가지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중 노공기를 넣어서 반드시 지하에 30-40m의 예. 녹취를 해야만이 예. 땅굴이라고 우리가 선언한다고 예, 예. 낭굴사 입장을 예.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진철 대표님은 국방부에서 왜 남굴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네네. 한성주 소장을 상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군요. 예, 남굴사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당연하죠. 저희들이 먼저니까. 예. 근데 국방부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물정들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게 다 지하에 땅굴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네. 땅 밑에 우리가 절개 작업을 해서 이런 물정들, 이 접착제, 이거 뭐 산화실리콘인 성분들, 이런 발파석,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겁니다. 이거. 예. 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현장에서 이제 하성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모 방송에서 9시 뉴스에 이 양주 땅굴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 것을 나중에 인터넷에 것을 봤는데 네. 그 적은 전형적인 이 마삼이에요. 마삼. 마삼이고 그리고 거기는 하강암이 올해 풍화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잘못된 리포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전문가가 현무암 지대에서는 그런 동공이 생기는 게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아니, 나는 답답한 게 전문가라면 네. 지하 22m에 직접 늘어봐서 네.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예. 전혀 밑에 그 지하 22m 내려가보지도 않고 예. 자기의 어떤 그 짧은 지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에게 드리시는 물증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잉크님. 이게 마삼의 이 덩어리에서 이 앞에 이 붙어있는 것이 산화 실리콘이고 접착 성분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땅굴이 발견되어지는 공간을 대묘기할 때에 일명 소트를 치고 대묘기를 할 때에 여기서 접착 성분을 넣고 이 크기가 이게 좀 떨어지지만 한 5cm 전후로 이게 에어소트에 이게 치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보고 이건 마삼의 가루로 만든 인위적 부분이에요. 이걸 저희가 그 밑에서 쇠꼬지를 까는 것을 하강암이 오래돼서 풍화가 되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밑에 내려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22m의 그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픈데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네. 하고 싶은 것은 네. 물 속은 사람이 알아도 사람 마음속 모른다 그러죠. 땅 속은 더 몰라요. 제가 지금 13년 동안 땅 절개를 해보면 땅을 파보면 상당한 그 속에는 잘 몰라요. 직접 내려가서 눈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땅굴을 탐사하시는 분들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에 대해서도 이것이 땅굴이다, 땅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아, 그러죠. 예.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예. 그 양주 땅굴을 하다 보니까 석천 지하 호수 쪽에 예. 그 80m 높이 4, 5m 폭이 7, 8m 쪽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땅굴과의 연관성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바로 우리 말이 석천 아니고 호수 쪽에. 예. 자, 우리 말의 이야기 아니고 북한에서 자, 이게 그 땅굴은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데 여기 김태산이 외교관 출신은 땅굴 출구가 지하철 주변에 굴착되고 있다. 600군데. 그리고 또 이 사진은 2010년 5월 23일 통일전선부의 미모의 의원 간첩이 지하철 간부를 매수해서 자료를 북한에 올렸던 사건. 당시 기무사 검찰이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석천 호수가 네. 하루에 약 8,000톤 이상의 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구명을 지금 못하고 앉았는데 그러면 먼저 서울시가 경제적 개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빗물 현상이다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우리 서울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안보적 개념을 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TF를 구성해서 낭불사가 동참하는 이런 정밀 조사를 한번 제의를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네. 석촌동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북한 쪽에서 한강 밑으로 하드터널까지 뚫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지금 여기서요. 그럼 서울시의 싱크홀 조사단장이십니다. 지금 싱크홀에 대해서는 토목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자이신데 박창근 관농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석촌동에 있는 지하 동공 싱크홀까지도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남침 땅굴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네.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엔지니어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층이 모래자층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변 상태가 보이면은 모래라 해도 물을 먹게 되면은 겉보기 점착력이라고 그러는데 터널 증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은 모래가 있을 때 두꺼비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먹은 모래는 일정 부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모래는 그런 어떤 두꺼비 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남굴사 측이라든가 이 땅굴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연이 생긴 동굴이라면 아치형으로 천장의 구조를 가지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어떤 두꺼비 집을 짓는 원리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아치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가장 안전한다 하도록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토목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교량 같은 거 보면 아치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유적지에 가보더라도 아치형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량은 잘 만들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꺼비집 역시 일정을 보면 아치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요, 땅굴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 석촌동의 지하 동공에서 15톤 트럭에 187대 분의 흙이 사라졌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가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터널을 구착할 때 품질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고 그러는데 터널을 뚫으면서 나오는 모래라든지 또는 암석 파편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추가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번에 발견된 지하철 9호선 건설 현장 바로 위를 9개 남침 땅굴망이 지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땅굴이라 하면은 일단 입구와 출구 다시 해서 그걸로 왔다 그러면 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석촌 지하차도 80m짜리 양쪽에 보더라도 입구가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석촌 지하차도 밑에 땅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것이 계속 놔두면은 지하철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땅굴을 파더라도 그렇게는 팔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땅굴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게 석촌까지 올라오려면 한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강이 충격층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지하수 관리를 한번 잘못해버리면은, 완전히 땅굴 자체가 물바다가 돼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해서 한강물이 땅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강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땅굴로 다 없어져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땅굴이 지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한강 하류로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지금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철 대표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박창근 교수님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창근 교수님에게 뭐 다른 거 질문을 지금 하고 싶지 않고요. 그 박창근 교수님에게 그 석촌 호수가 그 주변에 네. 석촌 호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그 8,000톤의 물은 상당한 물이에요. 이 물이 지금 그 누수가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지금 한번 질의를 하고 예. 싶고. 예. 좋습니다. 박창근 교수님, 지금 석촌동 호수에 물 빠진 현상에 대해서 시민들도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아마 김진철 대표님은 이걸 북한 땅굴, 남팀 땅굴과 연계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 예. 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석촌호수가 하루에 한 3,500 내지 4,000톤 정도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단 제1롯데월드에서 한 450톤에서 한 500톤 정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제1롯데월드 쪽에서도 지하에서 한 500, 600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인근에 9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상당량 그 물이 공사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1롯데월드와 제2롯데월드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박창훈 교수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그런 그 지하철 주변에 그 집중적인 싱크홀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유독이 2014년에는 지하철 주변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 네. 네, 서울시, 예. 네,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한 6, 700개 정도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송파 잠실 지역에서 싱크홀 따지해서 도로 함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형적 영향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옛날 그쪽 지역이 한강이었거든요. 지금 석촌호수가 옛날에 한강에 분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층을 보면은 모래와 자갈로 되는 게 한 20m 정도 충격층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석촌호수는 매일 그 한강물을 공급해 주니까 석촌호수가 계속 그 옆으로 지하수 밑으로 빠져나가겠죠. 석촌호수 물이. 그리고 지하철 공사라든지 또는 제1롯데월드 공사가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싱크홀 또는 도로 함몰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걸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굴사에서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서도 남팀 땅굴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는데요. 그 증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서 지하수 성분의 접착제 성분이 검출됐다든가 또는 뭐 화약흔이 검출된 흙이 있었다, 돌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제가 그 22m 되는 데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상으로 그 영상들이 많이 그 유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일단 그쪽 지역은 양주 지역은 일단은 변성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리고 화강 편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 편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그 정토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화약을 통해서 터널을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 화면을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웬만하니까 안반이 있어야만 안반을 통과할 때 그 화약을 넣고 발파하거든요. 네. 만약에 연약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발파를 정상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터널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터널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하수 유동을 그쪽 지역에서 지하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대책, 다시 해서 대매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땅굴을 파고 오다가 남쪽에서 발견을 하니까 얼른 대매우고 이제 돌아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땅굴 노선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북한이 그 양주 광사동까지 땅굴 파고 왔지 않습니까? 그 노선이 있으면은 아무데나 시추해 보면은 큰 공간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북한에서 판 땅굴이라 그러면은 그런 논쟁보다도 지금 노선도까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시추해 보면은 당장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 땅굴 파고다 다 메꾸었다 하더라도 땅을 한번 파내고 다시 메꾸는 데서는 진리조사를 하게 되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은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그것은 인위적으로 상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박장근 교수님의 말씀은 만약 노선도까지 주장하고 계시면, 예, 그 부분을 빨리 조사를 해보면 그게 가장 논란을 해소하는데 빠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우리 박정강 교수님에게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현장에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특수 엘리베이터로 22m를 가시고 박정강 교수님이 그 지역에 팻마음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직접 놀아십시오. 팻마음인지 마사암인지. 네.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는 서울 갔다 온 사람의 말을 직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 갔다 온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영향력 있게 말하는 이 현실이 이제 22m에 그 지역이 마사암인지 팻마암인지 우리 교수님이 직접 두 손으로 만져보시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십시오. 석촌 지하차도에 가보시지 않았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그 남굴사 제가 현장 그 대표고 우리 남굴사에 관계되는 분들이 제가 대신 보내서 거기다 모든 것을 제가 직보를 받았어요. 수행님께서는 안 가보셨잖아요. 예, 저는 6개월 동안 작업하느라고 솔직하게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 우리 요원들을 보내서 제가 봤습니다. 같은 논리고요. 그러면 우리 박정근 교수님이 현장 오시고 제가 담대차로 같이 가죠,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더 들어보시고요. 박 교수님도 너무 오랫동안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말씀하시죠, 교수님. 네, 그래서 물론 수영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현장에 가보고 조금 더 공학적 판단을 하시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화면을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땅속 한 100m 정도로 땅굴을 파고 오다가 그 양주 부근에서 45도로 역경사 힌트로 이제 올라오다가 들쳐서 그쪽 부분을 대매의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단면을 우리가 보면은 역경사 대매의 힌트 같은 게 지금 밑에서 떠야 되거든요. 그 위에서부터 대명 같으면은 다짐을 잘 할 수 있지만은 밑에서 대명을 할 때는 다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짐한 걸 보면은 흙을 갖다가 퍼가지고 땅에 놔두는 그런 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그런 형상인가? 제가 화면상으로 볼 때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북한에서 땅굴을 파다가 들켜서 역대책으로 내메우기를 했다라는 것은 공학적으로 좀 습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박장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천 대표님. 네네. 끝으로 시간 관계상 질문 딱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 중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네네.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고 네네. 소형화에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시점에 21세기에 땅굴을 파서 뭐 했겠느냐. 전략적으로 이미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두 장의 사진으로 오늘 말씀에 결론 짓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김일성이가 땅굴 하나는 핵무기보다도 10개 위력이 10배가 넘는다. 이러한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2012년 2월 25일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적인 전쟁 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 정도가 있다. 이것은 바로 남침 땅굴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비대칭 전략의 가장 우수한 나라가 북한인데 땅굴이 없으면 특수부대 요원들을 전후방에 침투를 해서 작전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 항공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한미 군사력에 조기 발견하면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땅굴을 통해서 우리 아군복을 입고 전후방에 기습
속도전으로 게릴라전으로 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반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서 뭐라고 속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네. 그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가 네. 그 언론 속에 이게 농지 개발에 관련된 뭐 땅굴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토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22m 굴 밑에 내려가 보면서 국방부가 네. 정말로 공감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이것도 농지 개발 관련된 땅굴이냐 이러한 부분이 지역에 상당히 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국 시민들이 현장에 직접 네. 22m 내려가서 뭐 전문가들이나 지질학자들이나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만이 네.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대처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철 남불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시 본부장님께서 지하 22m를 지금 확인차 특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자, 무사히 잘 갔다 오시고 또 현장 점검을 또 우리가 일일이 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현장 점검차 또 우리 김성시 본부장님께서 특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하강을 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저희들이 안전상 항상 저희들이 그 특수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지하 22m의 굴 상태, 땅굴의 그 상태를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언제 어느 시에 또 꼭 봐야 할 그런 언론인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 이 양주 땅굴 현장을 방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현장을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기 위해서 현장 본부장이신 우리 김성시 본부장님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올려주세요. 녹강이 그 5개를 저희들이 묻어 놓았습니다. 그 녹강 밑으로 이 지역에 그 마사암이 지금 생질이죠. 그 마사암이 이 녹강 5개를 버티고 있다는 이 자체는 그 생질인 그 마사암은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7개월 동안 이 20톤의 이 녹강을 이 지역의 자연 생질인 마사암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 현장을 점검하고 이제 올라오고 계시는 우리 김성시 본부장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고요. 네네. 뭐 어제 떨어진 거 이외에는 네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 내려가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